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불안형, 회피형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죠, 연애. 3개월째 연애 중인 직장인 남자 B씨. 그런데 또 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분명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점점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여러 기대와 요구를 해오면서 B는 그녀에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매 연애마다 이런 식이라 100일을 넘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D는 연애 1년차 여대생입니다. 행복보다 불안감을 더 많이 느껴요. 항상 남자친구 연락을 기다리나 목이 메게 되고 남친에게 내가 매력이 없어 보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제도 남자친구에게 그 질문을 했죠. 자기 나 진짜로 사랑해? 남자친구에게 벌써 30번은 건넨 질문이었죠. B와 D는 이런 연애를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B와 D가 불안정한 애착에 해당하는 회피형과 불안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이런 애착 유형을 갖게 된 걸까요? 애착의 역사. 그 답을 얻기 위해선 인간이 언제, 누구에게 첫 번째 애착을 갖게 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간이 처음 애착을, 그러니까 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대상은 바로 엄마입니다. 심리학자인 메리 에이스워스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에서 9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타인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엄마에게 생애 첫 번째 애착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엄마에게 이런 애착을 느끼는 건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낯설거나 두려운 상황에 놓이면 가장 먼저 엄마를 찾는 거죠. 아이는 엄마와 소통을 주고받고 싶어 합니다. 아직 말을 배우기 전이니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휘젓고 안기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아이가 보내는 이 소통의 신호들을 엄마가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채고 따뜻하게 받아주는가가 최초의 애착 유형이 결정됩니다. 유아기의 애착 유형.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채고 아이에게 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엄마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고 적당하게 의존합니다.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엄마가 변함없이 나를 잘 보살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들은 안정형 애착을 갖게 됩니다. 반면 엄마가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거나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냉담한 반응을 자주 보이면 아이는 점차 엄마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않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불안정형, 즉 불안형 또는 회피형 애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한 아이의 애착 유형은 엄마의 양육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애착의 대상은 바뀌게 됩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그 대상이 친구로 바뀌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애착을 갖는 대상은 바뀌지만 애착 유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정형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안정적인 친구 관계를 맺고 불안정형은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거리를 두는 식으로 불안정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인이 되면 애착의 대상은 애인이 됩니다. 각 애착 유형의 특성은 애인을 대할 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안정형은 애인에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관계를 잘 유지하고 불안정형, 즉 불안형과 회피형은 앞에 등장했던 B나 D처럼 애인에게 집착하고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 한번 형성된 애착 유형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성인 10명 중 8명은 생후 12개월 때의 애착 유형을 성인기까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말인즉슨 지금 내 애착 유형은 태어난 지 12개월 되었을 즈음에 이미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애착 유형은 이미 단단히 자리 잡아버려서 뒤늦게 바꿔보려고 해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애착의 이론 아버지라 불리는 존 보울비 박사는 이렇게까지도 말했어요. 애착 유형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진다.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정해져서 웬만해선 바뀌지도 않고 내 연애와 대인관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이 애착 유형.
하지만 그 사실에 마냥 억울해하시거나 어머니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불안형으로도 회피형으로도 분명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내 애착 유형을 깊이 이해해 연애 중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찾아나가면 되죠. 유독 불안형과 회피형 커플이 많은 이유. 늘 애인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애인이 자신에게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진 여자 A. 애정 표현은 부담스러워하고 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회피형 애착을 가진 남자 B. 두 사람이 서로의 성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썸을 타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설명만 듣고 보면 이 두 사람은 절대 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불안형과 회피형인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연인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자기에게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왜 연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걸까요? A양과 B군의 예를 통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불안형의 착각. 썸을 타면서 둘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회피형 B군은 상대와 일정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썸을 잘 타다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이런 B군의 행동은 A양의 심리를 자극하게 돼요. 불안형은 상대방이 거리를 두려고 하면 쉽게 불안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A양은 이 불안감에 몹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B군이 계속 거리를 벌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거리가 생기면 다시 A양에게 호감을 드러내고 전처럼 잘해주죠. 그럼 A양은 다시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A양은 이런 B군의 의도치 않은 밀당 속에서 불안과 안정 상태를 오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곧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이렇게 좋았다, 힘들었다 하는 걸 보면 난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신의 상태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피형의 착각. 회피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최대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일종의 착각이죠.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건 가까운 사람들과의 좋은 유대관계니까요. 회피형인 B군도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B군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A양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믿음에 아주 잘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난 정말 독립적인 사람이네 하고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확인의 과정에서 B군은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다가오는 A양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A양에서 완전히 도망가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밀당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밀어내면 그 만족감이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굴레에서 벗어나기. 이렇다 보니 불안형과 회피형은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착각으로 불안형은 불행한 연애를 하게 됩니다. 회피형의 밀당과 불안형의 착각은 연애 중에도 계속될 테니까요. 회피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괜찮을지 몰라도 불안형의 집착은 점점 회피형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질 테니까요. 혹시 당신이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불안형 또는 회피형이라면 위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보세요. 이 질문에 직접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불안형이라면 지금 내가 느끼는 주된 감정이 불안이나 걱정, 집착은 아닌가? 회피형 상대의 밀당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진 않나? 또 회피형이라면 과연 내가 상대가 원하는 연애 방식에 맞춰줄 수 있나? 벌써 상대 때문에 내 영역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진 않는가? 만약 두 질문에 모두 예스가 나오는 그런 썸을 타고 있다면 연애로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자신의 불안과 회피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왜 불안형, 회피형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